라운딩 때 진짜 먼지 털리듯이 터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딱 갔는데 할머니가 딱 나를 한번 보더니 교수님한테 너 왜 소화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추운 계절이었거든요.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멍하니 있었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웃는 거야. 너무해. 교수의 숫자에 비해서 레지던트가 적으니까 레지던트가 갑이야. 레지던트 신주 따지 모셔야 돼.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봐 심지어. 교수가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는 24시간 내내 있잖아. 교수는 오후 5시, 6시면 퇴근하잖아. 그럼 그 뒤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 거냐. 환자 INR이 이렇게 높은데 넌 뭐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요? 내가 환자 INR 체크하고 2 이상이면 FFP 2개 주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선생님,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잘해라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어우 제가 잘못해서 깨진 건데요 뭘. 아니 근데 실제로 저렇게 환자 앞에서 호되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경호의 캐릭터를 봤을 때는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그 화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인 거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기의 그런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저렇게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환자가 이렇게 전공의를 위로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 드라마가 되게 잘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도 인턴 때 얘기예요. 그때도 이제 주치를 보는 과였는데 회진이라는 게 있고 그 회진을 영어로 하면 라운딩이거든요. 그래서 프리 라운딩이라 그래서 회진 전에 전공의가 먼저 이제 해당 교수님 환자를 쭉 봐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의 특징은 프리 라운딩 때 모든 환자의 불만을 잠재워 놓지 않으면 라운딩 때 진짜 먼지 털리듯이 터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프리 라운딩을 돌았어요. 라운딩 전에 어떤 할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아직도 이름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가 프리 라운딩 갔을 때 좋대 막 최고래 선생님. 벌써 불안해. 너무 좋대. 그래서 뭐 역시 괜찮으시네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라운딩을 돌았죠. 근데 교수님이 딱 갔는데 할머니가 딱 나를 한번 보더니 교수님한테 근데 왜 소화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게? 할머니 뭐예요? 굉장히 추운 계절이었거든요.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할머니 이틀 전에 위수술했거든. 근데 무슨 소화가 이틀 만에 되냐고 사실은.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거네. 되면은 다 퇴원했잖아요 사실은. 좀 안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 그때 교수님이 나를 딱 보더라고요. 느꼈죠. 이제 X 됐구나. 교수님이 너 같은 의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네가 무슨 의사냐. 환자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수술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너 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한심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심하게 얘기하네. 네, 좀 빡세죠.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구나. 좀 그런 스타일의 교수님이었는데 뭐 놀랍진 않았어요.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딱 그 마지막 환자였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제 자기 외래 보시러 가고 나는 이제 멍하니 있었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웃는 거야. 너무해. 진짜 나빴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저기 젊은 선생님이 혼났네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거 너무 웃긴다. 가고 나서 웃으면서 이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서 약간 그거를 무슨 개월 콘서트 한 편 본 것처럼. 그치, 앞에서 실증은 본 거지. 그런 거지. 그야말로 웃긴 게 자기 다시는 얘기 안 하겠대 나한테. 그런 거 또 그랬어. 그 뒤에 태어나기 전에. 드라마 한번 더 보고 가시려고. 그러더니 태어나고 나면 또 외래로 오잖아요. 외래에서 또 나를 또 찾은 거야 또. 귀여웠나 보다. 그 총각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약간 놀렸네. 그러니까 놀리는 게 재밌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저 사람이 털리는데 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재밌다. 재밌으신 분이네. 나는 의사를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페리오널 어프로치로 튜머 리섹션 하겠습니다. 개투술하면 블리딩도 많을 것 같고 브레인 인저리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TSA가 나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당장 수술 경과부터 물어볼 텐데 일부가 남았고 추가로 방사선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면 괜히 병원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옵틱 너브나 퓨처리스톡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병원 이미지 잠깐은 안 좋아지더라도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수술을 어떤 수술 하기 전에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수술하자고. 네, 그래서 같은 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수술에 대한 논의를 하고 환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 보통 아침에 이루어지고요. 이게 아마 점심인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점심에 열리는 경우에는 다른 과랑 같이 논의를 할 때는 보통 점심에 해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이걸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하는 그것도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그 정치적인 그런 인물은 신경외과 교수인 거고, 이 사람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는 사람은 아마 이 수술의 특성상 이비인후과 교수님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개두술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날이 아저씨가.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반대하고 계신데, 개두술이 이제 머리를 여는 거죠? 네네네.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술로 진행을 하는 게 환자한테 이득인 거고,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결국은 이 환자한테 이득과 손해를 비교를 해서 이득이 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개두술이 만약에 좀 더 진행하기 편리하면은 개두술을 해야죠. 그리고 환자한테도 이득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게 지금 TS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머리에 뼈에 그 바닥 부분 쪽이 코에 가장 깊은 곳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TSA라고 하는 거는 코로 내시경을 넣어서 머리에 있는 종양을 떼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랑 신경외과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비인후과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때는 개두술 하는 게 아니라 이 TSA라고 하는 수술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이 사람한테 훨씬 이득인데 왜 도대체 개두술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캐릭터 특징을 봐서는 아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수술 방법 개두술을 택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귀신인데 신발이 닳았네요. 다음 주면 교수님 생일이시던데 신발은 제가 사드릴게요. 이 신발 10년은 더 신을 수 있어. 제가 그 신발 본 지 10년 다 돼가요. 전공의 때부터 신던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신 사이 같은데, 저분은 이제 어떤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 과에 오랫동안 있는 전담 간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공의들이 부족한 그런 과에 배치가 돼서 외래에서 수술 스케줄이라든지 입원 환자 검사 진행 상황, 결과, 수술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전공의와 그다음에 수많은 교수님들을 보조하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아 실현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그래서 전공의 때부터 봤던 전미도를 교수가 될 때까지 한마디로 도와주고 있는 역할인 거죠. 아, 그러면 그 간호사들도 어떤 과에 속해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은 팀에 속해 있어요. 팀? 예를 들면은 외래팀 이러면은 외래에서 외래 보는 걸 도와주는 간호사들, 아니면은 특수인에서 ICU, 수술방, 응급실 이렇게 묶여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나뉘고 팀별로 돼 있고, 과로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전담 간호사만 특별하게 과로 배정돼 있는 거예요. 일반외과 교수님만 무려 13명. 근데 전공의는 딸랑 1명? 장겨울 선생 뭐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갑일까? 이분은 누군 거죠, 지금? 유일한 외과 레지던트. 장겨울 선생이 쓰러지면 우리 외과도 쓰러지는 거야.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 내 수술 들어올래? 나 어제도 혼자 수술해서 목이 아직도 안 돌아가. 오전이면 괜찮아요. 정말?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조정석이 교수 아닌가요, 지금? 네, 그쵸. 왜 이렇게 뭐 쩔쩔매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이게 잘 보면은 레지던트는 하나고 교수는 여러 명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정석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 중에서 나이가 조정석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레지던트가 보통 이제 높은 레벨에 있는 교수님한테 먼저 배정이 되고, 이렇게 낮은 레벨에 있는 교수님한테는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조정석이 이 장겨울한테 잘해줌으로써 장겨울이 내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은 나는 땡큐지라는 식으로 지금 자기가 의를 자처하는 거예요. 아, 점수 따는 거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 지난 영상에서 우리 인기과랑 비인기과 얘기했죠. 이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 지원을 별로 안 할 거고 미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숫자에 비해서 레지던트가 적으니까 레지던트가 갑이야. 레지던트 신주 따지 뭐지 모셔야 돼.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봐, 심지어. 얘 한 명밖에 없는데 나가봐. 그럼 어떻게 해요? 교수가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야 되는 거네. 응급실 보는 거 원래 장겨울이 여기서 보면 응급실 보고 막 번데기인지 애벌레도 막 떼고 이러거든요. 그거를 조정석이나 유영석 같은 교수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가 진짜 센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레전드 없어서 응급실 안 봅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병원장이 한 번은 부르겠지. 와봐라 이렇게 해서 봐라.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조정석하고 유영석 결국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안 나가게. 그러니까 배정된다는 게 이제 내가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병동에 또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석 환자, 이 과 안에 있는 나이 많은 교수 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같이 주치의를 봐줄 수 있는. 그렇죠. 환자는 24시간 내내 있잖아. 교수는 오후 5시, 6시면 퇴근하잖아. 그럼 그 뒤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 거냐. 교수가 직접 받을 거야? 없으면 근데 받아야 되는 거야. 없으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그럼 지금 환자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 7명이라며요. 그럼 지금은 이분이 그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여기에 또 인턴이 있을 거야. 장겨울이 30일이 당직일 수 없거든요. 이유가 전공이 80시간이라는 법이 있어요. 주 평균 전공의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장겨울이 31일 내내 당직을 서면은 그거 룰 못 맞춰. 그래서 전공의 한 명당 시간표를 아주 잘 짜도 맥시멈 12번이야. 보통 10번, 11번까지가 80시간의 룰에 딱 맞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20일 뭐 이렇게는 누가 서냐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과에 인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턴이 주치를 하는 거고 그걸 내가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얘한테 잘해주냐면은 어쨌든 인턴보단 얘가 더 많이 알고 얘가 더 잘하거든. 아, 이왕이면 얘가 도와주는 게 더 좋으니까. 좋은 거지.